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재즈라는 종교. 그러니까 재즈를 종교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독특한 선배님들과 독특한 동기들, 그리고 독특한 후배님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유, 오랜만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술도 요 며칠 끊었어요. 요 며칠 제가 막 여기저기 연주 다닐 때 이게 술을 마실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급격히 나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을 적당히 끊다가 오늘 이제 또 시작합니다. 예. 우리 엄마는 싫어하겠다. 예. 한번 또 제가 또 챗GPT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 재즈를 종교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는 주제로 질문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즈를 종교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는 표현은 여러 층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몇 가지 관점을 나눠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재즈에 대한 숭배적 태도. 어떤 학생들은 재즈를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특정 연주자, 찰리 파커, 존 콜트레인, 챗 베이커 등 성인이나 영웅처럼 숭배하기도 하고, 사실 이들은 성인이 아니에요. 다들 막 세상에 쩔어가지고 막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읽어볼게요. 그들의 연주를 교리처럼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연주를 교리처럼 해석하는 건 좋지만 그들의 사생활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찰리 파커도 나쁜 짓 많이 했고, 예, 챗 베이커도 나쁜 짓 많이 했죠. 존 콜트레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실제로 종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존 콜트레인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레슨이나 학문적 연구보다 감정적, 헌신적 태도로 음악을 받아들이며 연습을 수행처럼 여깁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경희대에 나왔어요. 경희대 포스트 모던 학과를 나왔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저희 학교가 재즈로서는 전국에서 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팔도에서 나 좀 드럼 좀 친다, 뭐 나 피아노 좀 친다, 뭐 관악기를 잘 분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학생 한 명 한 명이 기가 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거기에 당당히 작곡 전공으로 입학을 했어요. 작곡 전공으로 입학을 했는데 기분이 좋죠. 이제 작곡 전공으로 입학하고 나는 명문대 왔다 이렇게 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분위기였냐면 재즈 하는 파, 재즈 안 하는 파,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뭐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 재즈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뭐랄까, 그들만의 세계가,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작곡 전공자들은, 안 그런 학생도 있었겠지만 저는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몹시 그 재즈 하는 형들이랑 누나들을 보면은 그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그들끼리 막 음악 이야기하고, 그들끼리 합주하고, 막 이런, 밤마다 이렇게 학교가 수원에 있어요.
그러면은 밤마다 이렇게 홍대 가가지고 막 에반스 뭐 지금 없어졌는데 팜 뭐 이런 데 가면은 불꽃같이 연주를 하는 거야. 어린 나이에 막 20대 초반에 얼마나 어립니까? 20대 초반에 이게 막 피덩어리들 군대도 안 간 피덩어리들 막 드럼 치고 막 피아노 치고 막 색소폰 불고 막 그런 것들이 낭만이었습니다. 굉장한 낭만이었어요. 지금도 낭만이지만 그때는 뭐랄까 진짜 여기가 52원가인가 싶을 정도로 쌀벌하게 연주를 했습니다. 막 형들 보면은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켰어요. 네. 자, 또 계속 뭐 읽어볼게요. 떠오르는 대로 떠들겠습니다. 2번 공동체적 종교적 구조와 닮은 점. 재즈 동호회나 대학 재즈 동아리에서 함께 합주하고 기록을 공유하며 재즈의 본질을 토론하는 모습은 일종의 종교 집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정확해요. 우리 학과가 이랬어요. 만약에 뭐 어떤 형님이 맥코이 타이너를 좋아해. 그러면은 맥코이 타이너를 파는 거예요. 엄청 카피하고 그러고 그 형이랑 합주하면서 그 잘하는 형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 형이 뭐 3학년, 4학년이야. 그럼 1, 2학년들이 와, 형 너무 멋있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은 학과 내에서도 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생각하면 그 형이 되게 뭐랄까 영향력도 크고 영웅심도 있고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이 저학년들이 그 형이 맥코이 타이너가 최고라면 최고인 것 같고 허비 앤콕이 최고라고 하면 최고인 것 같고 왜냐면 뭘 모르니까 우리는 뭐 챗 베이커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제가 그때 챗 베이커를 알았으면은 엄청 챗 베이커 전도사가 됐겠죠. 근데 그때는 챗 베이커 몰랐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스탠더드 곡집 리얼북.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그 시오마카 가면 굴러다니죠. 스탠더드 곡집은 리얼북은 마치 경연처럼 여기고 맞아요. 위대한 연주자들의 녹음은 성서의 구절처럼 반복적으로 학습됩니다. 지금은 이런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근데 라떼는 아이패드가 뭐야? 노트북도 적당히 귀에 썼습니다. 너무 라떼 이야기구나. 예. 맥북 들고 다니면은 야 좋은 거 들고 다닌다. 이런 느낌. 맥북 프로가 제가 군대 전역할 때 새로 나왔으니까 그때 진짜 혁신이었거든요. 다 얇게 나와가지고 그때는 재본을 하고 다녔어요. 재본. 그러니까 학생회관 건물을 가면은 이제 지하에 재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얼북을 재본을 해요. 리얼북이 이만합니다. 그냥 수학의 정석처럼 두툼해요. 300장, 300페이지, 400페이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들고 다녔어요. 가방에 막 들고 다니고. 경전처럼 여겨진다. 예. 사실 그 들고 다닐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은 하는 곡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곡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연주 현장은 예배당 같아서 학생들이 무대 위 연주자를 경외심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요게 어떤 데냐면 홍대 가면은 에반스 지금도 있어요. 에반스 아니면은 뭐 팜, 클럽 팜 지금 없어졌죠. 그런 데서 연주하는 형들 보면은 정말 부러웠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와 진짜 최고다. 이 형들 최고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막.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3번 긍정적 효과. 이런 태도는 학생들에게 몰입과 열정, 자기 정체성을 줍니다. 종교적 신앙이 흔들림 없는 중심을 제공하듯 재즈에 대한 숭배적 태도는 학생들이 어려운 연습 과정 속에서도 목이 메이네요.
학생들이 어려운 연습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나보다 큰 무언가에 자신을 연결시키는 경험은 음악적 성장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막 파가 있어요. 파. 어딜 가든 파가 있죠. 뭐 누구 다니는 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피아노 치는 형님 파, 뭐 색소폰 부는 형님 파. 이게 다 추종자들이 있는 거지. 그 형들의 특징이 뭐냐? 연주를 잘합니다. 일단 연주를 너무 잘하고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쫄랑쫄랑 저 같은 쫓아다니는 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되게 막 멋있게 막 딱 등장하면은 형님 쫓아다니면서 막 담배 불 붙여주고 막 그런 낭만이 있었습니다. 정말 낭만.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저희 옆에 연극영화과도 있었고 뭐 위에 뭐 미술학과도 있었고 도자기학과도 있었고 예술학과가 넓습니다. 굉장히 다 하면 독특합니다. 예, 좋게 말하면 독특하고 한 명 한 명 다 또라이요. 다 또라이. 다 독특하고 이상한 행동 많이 하고 술 좋아하고 막 추억이 많아요. 굉장히 추억이 많습니다. 예. 그런 형들이랑 지냈던 기억들. 그런 게 밑바탕이 돼서 제가 재즈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학생활이. 자, 또 읽어볼게요. 4번 부정적 위험. 갑자기 부정적 위험이라네요. 특정 연주자나 스타일을 절대시하다 보면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온리 맥코이 타이너, 온리 챗 베이커,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챗 베이커 좋아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다른 거 안 불까요? 붑니다. 리모간 같은 것도 불고 클리포드 브라운 것도 불고 그리고 가요도 하고 며칠 전에 조용필도 했잖아요. 네. 그냥 저는 열려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연주자들 보면은 온리 스윙 해야 돼. 보사노바는 안 돼.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조금만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나. 왜냐면 그런 거장들조차도 결국엔 다 했거든요. 이렇게 스윙도 했고 보사노바도 했고 이제 나중에는 말년에는 이렇게 퓨전 재즈랑 펑키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챗 베이커는 실제로 가요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앨범 찾아보면은 여자 보컬이 노래하고 뒤에서 막 오브리 넣고 이런 걸 했더라고요. 물론 돈 벌려고 했겠지만 그런 것들. 네. 또 읽어볼게요. 재즈는 이래야 한다는 교조주의에 빠지면 교조주의란 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짠말 같은데 오히려 재즈가 가진 제가 오늘 일과를 오전부터 하고 와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한데 목이 메이네요. 오히려 재즈가 가진 자유와 즉흥성의 정신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재즈는 사실 자유로운 건데 이래야만 해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모순이긴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재즈라는 장르가 어렵습니다. 즉 종교적 현신이 때로는 광신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그쵸? 정리하자면 재즈를 종교처럼 여기는 학생들은 재즈를 단순한 학문이나 취미로 넘어서 삶의 중심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는 열정적이고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송합니다. 틈이 계속 나갔네요. 동시에 교조화될 때 창의성을 억누를 위험이 있죠. 자, 또 제가 또 끝났습니다. 또 새로운 주제를 또 챗GPT 물어볼게요.
재즈 거장들을 흉내내는 학생들이라고 질문했어요. 재즈 거장들을 흉내내는 학생들. 좋은 주제예요. 재즈 거장들을 흉내내는 학생들이라는 현상은 재즈 교육과 재즈 문화에서 아주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고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뚜렷합니다. 1번. 왜 흉내를 내는가? 학습 단계의 자연스러운 과정. 언어를 배울 때 원어민 발음을 따라 하는 것처럼 재즈에서도 학생들은 마일스 데이비스, 챗 베이커, 콜트레인 같은 거장들의 프레이즈, 톤, 리듬을 흉내내며 기본기를 습득합니다. 롤 모델 숭배. 특정 연주자의 음악 세계에 매혹되며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챗 베이커가 너무 멋있다. 숭배합니다. 지금도 숭배하고. 자, 공통 언어 습득, 재즈 표준어를 익히는 수단으로 고전적인 솔로 트랜스크립션과 모방은 거의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트랜스크립션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즈를 잘하고 싶으시면 따라 부르세요. 따라 부르시고, 만약에 따라 부를 수 있는 힘과 내가 테크닉이 부족하다, 기본기를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충실히. 상상 이상으로 충실히 하셔야 돼요. 연주자마다 그게 있습니다. 뭐 전기, 자서전은 아닌데 자서전은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즈 뮤지션들이 자서전은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 이야기를 쓰는 뮤지션은 있나? 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챗 베이커도 타인이 썼고, 뭐 저기 찰리 파커라든지 뭐 이런 전설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구전으로 뭔가 글들이 많아요. 뭐 이때는 이랬다 비화, 뭐 찰리 파커랑 뭐 챗 베이커의 비화라든지 뭐 그 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은 학생들이 그런 거 보면은 영웅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하루에 뭐 10시간씩 연습했다. 뭐 악기를 물다가 잠이 들었다. 뭐 그런 걸 흉내내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 대학교 때 막 10시간씩 연습하려고 막 문 잠궈 놓고 막 그 대학교 연습실의 특징이 뭐냐면 문이 있잖아요. 가면 유리가 조금 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유리. 거기마저도 붙여요. 밖에서 안으로 못 보게. 완벽 차단을 하는 거지. 나 건들지 마라. 나 연습한다. 안에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색소폰 불고 피아노 치고 독방에 갇혀가지고. 드래곤볼로 치면은 시간과 공간의 방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봐왔어요. 대학교 때. 야,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루 종일 연습해요. 하루 종일 연습.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에어컨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해. 더워. 더운데도 막 불고 막. 그리고 학교가 지금은 세련되고 깨끗하거든요. 근데 저 때는 그 구예술관이라 가지고 건물이 허름했어요. 건물이 이제 옛날 건물이라 가지고 뒤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연습하고 있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음악 연습실은 지하입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의 음악 연습실은 지하예요. 왜냐면 소음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하면은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어떤 생물들이 사냐? 뭐 두꺼비, 뭐 각종 벌레들, 뭐 날아다니는 벌레도 있고, 뭐 기어다니는 벌레도 있고, 뭐 개구리, 뭐 등등 있죠. 그러면은 저수지에서 막 비 오면은 비가 막 장마해요. 그러면은 막 꾸락꾸락 많이 소리 나요. 연습하고 있으면은 두꺼비가 막 턱이 뛰어와. 그러면 막 연습하다가 그거 막 쫓아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오늘 또 박상아 저기 대학교 추억팔이 하네요. 추억팔이.
자, 또 읽어볼게요. 2번 긍정적 효과. 귀와 손의 훈련, 흉내를 내며 귀로 들은 것을 손가락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즉흥 연주의 기초 감각이 빠르게 발달합니다. 스타일 체득, 특정 시대, 스윙, 비밥, 하드박 등 뉘앙스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의 씨앗, 모방을 통해 창의성의 씨앗, 모방을 통해 쌓은 어휘가 나중에 자기만의 언어로 변형될 기반이 됩니다. 모방이 이제 중요하죠. 모방이 있어야지 창의성이 개발되겠죠. 너무 모방만 하면 안 되겠죠.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3번 부정적 위험. 개성 상실, 모방에만 집착하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카피 연주자로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모방에만 집착하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카피 연주자로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요 말도 맞는데 저는 결국에는 아무리 카피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 생각해요.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챗 베이커를 아무리 따라해도 저는 챗 베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만의 입술이 있고 저만의 톤이 있거든요.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챗 베이커님을 1000곡을 카피하면은 카피 연주자로 머물 위험이 있으려나? 그럼 머물 위험이 있고 싶어요. 예, 그렇게 부지런해져가지고. 아무 말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니까. 또 읽어볼게요. 거장에 대한 맹신. 근데 슬슬 피곤하네. 정신 차려야겠다. 거장에 대한 맹신. 특정 연주자의 스타일만이 정답이라고 믿어 다른 음악적 가능성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요거 위험합니다. 저는 챗 베이커를 좋아하지만 챗 베이커만이 정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다양한 음악가들도 정답입니다. 왜냐면 사람의 감정은 다양하고 다양한 아티스트에게서 재즈를 감동을 느끼는 게 청중들이고 뭐 챗 베이커만 좋아하면은 뭐 챗 베이커가 재즈 찰리 파커 같은 존재로 남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줄기일 뿐이고 챗 베이커는 뿌리는 아니잖아요. 뿌리는 찰리 파커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실제 이해 부족. 음을 따라 치는 것에 그치고 그 라인이 나왔는지 화성 리듬적 맥락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빡세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맹신하면은 음을 따라 하는데 음을 막 내가 챗백을 따라 해.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화성 리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난 챗 베이커니까 아름다운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집이 돼버리지. 고집이 돼버리죠. 사실 비판이 필요하다. 모든 음악은 비판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챗 베이커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집도 있습니다. 4번 균형 잡힌 태도. 처음엔 흉내, 나중엔 반응, 나중엔 변용. 모방은 첫걸음이고 그 다음에는 흉내낸 어휘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 재창조하는 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거장의 언어 섭취. 특정 한 명이 아니라 시대와 스타일을 넘나들며 다양한 언어를 접할수록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기 쉽습니다. 의식적인 분석. 그가 왜 금을 썼는가를 이해하는 태도가 있을 때 흉내는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부가 됩니다. 이것도 좋은 이야기죠.
왜 이 음을 불렀을까? 예, 중요합니다. 예. 요약하면 재즈 학생들이 거장을 흉내내는 건 필연적이고 건강한 학습 과정이에요. 다만 그 단계가 머무르느냐, 그걸 발판 삼아 자기만의 목소리로 나아가느냐, 학생을 평범한 모방자와 진짜 연주자로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연주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존 콜트레인을 좋아해. 하루 종일 존 콜트레인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친구예요. 지금 미국에 가 있죠. 그 친구는 잘 살겠죠. 예. 아침에 눈 뜨면 존 콜트레인 너무 좋아요 형. 막 존 콜트레인 들으면서 막 따라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였냐면 아무리 음악 전공이라도 교양 수업을 가잖아요. 그 교양 수업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전혀 음악이랑 상관없는 뭐 수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과 뭐 이런 경제학과 뭐 이런 그 교양 수업을 들으면은 거기서도 발표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발표 내용이 뭐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런 거예요. 존 콜트레인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쳐 어떻게 해서든 존 콜트레인을 끌어와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게 왜냐면 존 콜트레인은 너무 세분화된 주제인데 그래도 잘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짜가지고 야 이만큼 이 사람은 종교구나 하나의 나의 일부라기보다는 전체라고 해야 되나 엄청 큰 퍼센테이지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데이비드 샌본을 좋아한대요. 데이비드 샌본이라는 퓨전 재즈 거장이 있죠. 딱 머리 길러가지고 되게 잘생겼어요. 백인인데 그 사람이 리드를 약간 옆으로 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색소폰 주자들은 가운데로 물죠.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부는데 약간 옆으로 불어요. 이렇게 레스터 형인가? 그분도 아마 옆으로 부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친구도 나는 데이비드 샌본이 너무 좋다고 내내 옆으로 아니 본인은 가운데로 불어도 소리 더 잘 나는데 데이비드 샌본 따라한다고 일부러 옆으로 부는 거야. 웃기잖아요. 예, 너무 웃기잖아. 그리고 베니 그린을 너무 좋아하는 형도 있었는데 그 형도 야 이거 똑같냐? 이러면서 막 영상 보여주면서 야, 손가락 모양이 똑같냐고 막. 별의별 희한한 걸 다 따라합니다. 예, 희한한 카피도 따라하지만 그 손 모양 예. 그렇게 치면은 아트 블레이키 숭배하면은 입 벌리고 쳐야지. 야, 아트 블레이키는 이게 이러고 치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하면은 입에 침이 마르겠죠. 건강에 안 좋겠죠. 예. 제가 챗 베이커 숭배한다고 해서 제가 다리 꼬고 꾸부정하게 불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맥락이죠. 그때는 그런 것마저 따라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뮤지션이니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재즈를 배울 때 건강한 태도는 무엇일까? 제가 질문했어요. 챗 베이커한테. 재즈를 배울 때 건강한 태도는 무엇일까? 좋은 질문이에요. 재즈를 배울 때 건강한 태도는 단순히 연습법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마음가짐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1번 겸손과 존중. 재즈는 거대한 역사와 전통 위에 서 있어요. 맞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재즈는.
거장들의 음악을 존중하면서도 단순히 숭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넓게 알아라는 거죠. 예, 넓고 깊게 알아라. 예. 단순하게 숭배, 뭐 옆으로 데이비드 샌본이 옆으로 본다 해서 그것도 맞아요. 예, 그것도 맞는데 이제 데이비드 샌본이 옆으로 안 불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예.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빌려 쓰는 언어라는 겸손함이 건강한 성장을 도와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빌려 쓰는 언어. 그냥 내가 부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오는 거다, 빌려서 쓰는 거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예. 2번 열린 마음. 특정 스타일이나 연주자에 집착하지 않고 스윙, 쿨, 하드밥, 모달, 프리 등 다양한 재즈를 듣고 흡수하는 것이 좋아요. 요거 맞아요. 하나만 들으면 안 돼요. 예. 여러 가지 듣고 저도 뭐 프레디 하버드 이런 분들 들으면은 와 이분은 진짜 넓다. 다 섭렵했어요. 스윙도 했고 모던한 것도 했고 또 노년에는 저기 그 펑키한 것도 했고 프리는 안 하신 것 같아. 예. 약간 좀 막 기괴한 소리를 내시긴 하지만 프리까지는 안 하신 것 같고. 예. 심지어 클래식, 힙합, 국악 같은 다른 장르에서도 배울 수 있어야 자기 목소리가 넓어집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퓨전이 많습니다. 국악, 재즈, 퓨전, 뭐 힙합, 재즈, 퓨전,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가수분들도 재즈 많이 하고 요즘에 보면은 뭐 현진영 이런 형님들 저기 또 누구냐 가수분들 많이 해요. 재즈 많이 해요. 선우정아님 재즈 하시고 그런 분들 며칠 전에 저 자랑하면 저기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가가지고 스텔라 장님이랑 사인도 찍었습니다. 제가 스텔라 장 엄청 좋아하거든요. 스텔라 장님이랑 수줍게 이렇게 사진도 찍고 딱 휴대폰에 딱 저장해놨습니다. 다양하게 해야 한다.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 3번 자기 탐구. 나는 어떤 사운드를 좋아하는가, 내 감정과 이야기를 어떻게 소리로 표현할까를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쵸? 요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할 수도 있어. 나는 어떤 사운드를 좋아하는가는 해결되는데 내 감정과 이야기를 어떻게 소리로 표현할까는 죽을 때까지 고민인 거리죠. 좋은 이야기죠. 단순히 기교를 쌓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겉멋들어가지고 막 기교 막 내가 우랑탕탕탕 다 보여줄게 막 그것도 멋있어요. 그것도 멋있는데 진짜 솔직하게 연주하는 거, 솔직하게 연주하는 게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연주 안 하는 내 자신을 많이 보죠.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박수 받으려고 막 화려한 거 불고 막 화려한 거 치고 그러면 안 되지. 4번 균형 잡힌 연습. 기술, 스케일, 코드, 롱톤과 표현, 즉흥 감정 다이나믹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해요. 그쵸? 제가 레슨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공존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성은 수학적인 거예요. 뭐 스케일, 뭐 음정 딱 맞고, 뭐 롱톤 오래 불고, 힘이 세고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속에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표현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음을 길게 끌면서 비브라토 하면서 그런 게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감정적인 게 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감정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짐승들이 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뜬금없는 벼랑간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멍멍이가 이렇게 막 짖는 소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아듣잖아요. 아, 이 멍멍이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막 와와와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두려워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낑낑거리다든지 뭐 낑낑낑 하겠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소리에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감정이 있습니다. 모든 소리에는 감정이 있다.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이상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제 목소리 지금 되게 피곤해 보이고 나른하잖아요. 이것도 감정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기한 거죠. 굉장히 신기한 거죠. 자, 어디까지 읽었지? 자, 또 읽어볼게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 작은 소리 한음에도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또 좋은 이야기네. 고수일수록 작은 볼륨으로 잘 연주한다는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막 우악 많이 부는 것도 중요해요. 음을 많이 부는. 근데 빠 한음만 잘 불어도 감동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폴 데스먼드, 챗 베이커, 뭐 이런 사람들 한음만 잘 불어도 그 앨범 들어보세요. 저기 콘체르토, 챗 베이커, 폴 데스먼드랑 그 드러머 저 스티브 게 콘체르토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저기 석상 저기 파란색의 저기 벽에다가 얼굴 깎은 그 세계 문화유적인가요? 예, 그게 이제 표지예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거기에 아랑회즈 뭐 이런 거 들어보시면은 아랑회즈 협곡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라떼 이야기인데 토요 명화 주제가가 빰 빠빠빠빰 빠빠빠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따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게 챗 베이커가 분 게 있습니다. 아랑회즈 협주곡. 예, 아랑회즈 협주곡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만 딱 들어도 너무 멋있어요. 그거를 약간 펑키처럼 편곡한 게 있어요. 굉장히 침착한 펑키. 예, 펑키 하면은 되게 막 닷대를 부셔야 되고 막 신나야 되고 빨라야 되고 그런데 아닙니다. 느린 펑키도 우아해요. 예. 되게 느리게 하는. 들어보십시오. 점점 졸립니다 지금. 또 읽어볼게요. 5번 공동체적 태도. 재즈는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니라 대화의 음악이에요. 좋은 이야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듣고 반응하는 태도가 건강합니다. 합주에서 자기만 빛나려는 욕심 대신 밴드 전체의 사운드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6번 즐김과 유연함. 재즈는 본질적으로 놀이와 실험이에요. 저 이거 동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럼펫을 필사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재밌기 때문이에요. 트럼펫은 재밌습니다, 여러분. 트럼펫은 1등, 2등이 아니에요. 제가 잘하니까 내가 뭐 불어봤자 뭔 소용이야. 아닙니다.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우리 모두 잘하면 재밌어요. 예. 재즈는 본질적으로 놀이와 실험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물감이 있어. 짜.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짜요. 그럼 이거 두 개 섞으면 주황색 되고 뭐 이거 두 개 섞으면 보라색 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1등, 2등이 없다는 겁니다. 박상아 트럼펫? 뭐 또 누구 트럼펫? 뭐 섞이면은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트럼펫입니다. 예. 또 읽어볼게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보다 순간을 즐기며 실수를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음악을 오래 지속할 힘이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트럼펫을 불면 안 돼요. 트럼펫은 정말 완벽과는 반대의 악기입니다. 삑사리도 많이 나고 음정 맞추기도 어렵고 나약한 마음의 악기입니다. 예,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정말 솔직한 악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군대 가면은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말년병장에 갔다 왔는데 군대 가면 그런 얘기 야 너 표정 관리 못한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 저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 표정이 썩어 있어. 그러면 고참들이 야 너 표정 관리 안 되냐? 뭐 그런 얘기. 그럼 막 밝아. 막 마냥 밝아. 이 새끼 업됐네. 군대는 중간만 가라. 업돼도 안 되고 표정이 똥 씹으면 그냥 썩어도 안 되고.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군생활. 예. 자 정리하면 겸손, 열린 마음, 자기 탐구, 균형, 공동체, 즐김 이 6가지가 재즈를 배울 때 가장 건강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좋은 이야기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아우 이 영상이 잘 찍혔나? 야 42분 떠들었네. 미쳤다. 아니 오늘 같이 연주한 친구가 이제 피아노 치는 유수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입니다. 그 피아니스트 엄청 잘해요. 예. 그 친구가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와 오빠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유튜브를 혼자서 몇십 분을 그렇게 떠들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예. 편집도 없이. 전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재밌게 사시고 저도 짬짬이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술 다 먹었네요.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명절 저는 명절에 저기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왜냐면 연주를 해야 되니까 복잡할 때 본가 부산이에요. 본가 가는 걸 싫어합니다. 복잡할 때 약간 한가할 때 가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연습 재밌게 하십시오. 재즈를 종교처럼 여기십시오. 재즈는 종교다. 안녕.